안녕하세요. 책보자 스이밍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나를 위한 첫 번째 환경 수업입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서도 아직은 먼 이야기처럼 들리고 피부에 와닿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 굳이 내가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쉽게 마음먹어지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저자는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아서라고 해요. 지구의 거대한 순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요소만 분리해서 이해하기는 매우 힘든데요. 대표적으로 해수면 상승만 보더라도 해수면이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 덕분에 생긴 온난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들을 완벽히 통제한다면 해수면 상승이 멈출까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안 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구 시스템은 워낙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후위기론을 주장하는 환경론자 및 과학자들도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발생하니 이제부터 이것 안 하면 해결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제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들은 이것 꼭 해야 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까닭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환경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발전이 환경에 해롭지만은 않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들이 산업 현장에 활용되어 환경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환경에 도움을 주는 과학기술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LED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LED는 전력 효율이 굉장히 높고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죠. LED는 문명의 혜택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 기술로도 큰 활약을 했습니다. 태양 전지로 백열 전구를 켜서 밤에 고작 1시간 책을 볼 수 있던 사람들이 LED 전구를 사용하면서 5시간 이상 책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특히 LED는 너무나 고마운 존재입니다. 인덕션도 친환경 제품이다. 저희 집은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을 사용하는데요. 처음에 인덕션으로 설치를 할지 가스레인지를 사용할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인덕션은 화석 연료가 불에 타며 연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 날 염려나 해로운 가스가 나올 일도 없지만 대신 화력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니 인덕션이 가스레인지보다 환경 친화적인 제품인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열 효율인데요. 가스레인지의 경우 투입되는 에너지 중 50%만이 진짜 목적인 물을 끓이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주변 공기로 흩어져 주위를 뜨겁게 만드는 열로 낭비된다고 해요. 아이고 아까워라. 반면 인덕션의 경우 90%의 에너지가 원래 목적인 물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사실 요리를 그다지 많이 하지도 않아서 딱히 인덕션이 요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느낌을 받지도 못했는데요. 인덕션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네요. 내연기관의 에너지 효율. 내연기관, 즉 휘발유나 경유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 생각하세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가솔린 기관은 15에서 28%, 디젤 기관은 30에서 3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료의 대부분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 쓰이지 못하고 대기 중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이야기인데요. 만약 화석 연료의 가격이 비쌌더라면 절대로 내연기관으로 움직이는 운송수단은 개발되지 않았을 것 같네요. 유류세를 빼면 휘발유 1리터와 생수 1리터의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펑펑 낭비하면서 도로를 달릴 수 있겠지요. 그러면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은 어떨까요? 이는 전기차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사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쓰이는 전기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완전한 친환경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기 자동차 자체의 에너지 효율만 놓고 보자면 90%가량이니까 굉장히 높은데요. 이 전기를 만들어내고 수송하면서 손실되는 에너지를 생각하면 휘발유 자동차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는다고 보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에너지 효율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싼 가격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일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식용곤충을 먹는 시대가 올까? 미래의 먹거리로 식용곤충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생긴 것이 징그럽고 혐오감이 들어서 그렇지
단백질 함량도 높고 영양가도 높아 좋은 대체 식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서히 식용 곤충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곤충의 생김새가 그대로 유지된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고 이를 분말로 만든 에너지바, 과자 등의 상품을 먹는 거죠.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다른 형태로 가공하면 먹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거부감이 들긴 하는데요. 소, 돼지, 닭 등을 키워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을 얻기 위해서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있잖아요. 곤충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식품이라서 환경을 생각한다면 먹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곤충을 우리가 직접 섭취하지 않아도 식량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긴 한데요. 바로 곤충을 사료로 만들어서 가축을 키우거나 물고기 양식을 하는 대안도 있죠. 이렇게 되면 사료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아낄 수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이라면 저는 대찬성이에요. 저는 처음 이 책을 보았을 때 대학 교수님이 쓰셨다고 해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게 집필하셨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읽어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을 만큼 너무 쉽게 읽혔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알차고요. 환경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